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스위스 대 이탈리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탈리아를 만나게 되었다. 이탈리아가 조별리그에서의 성적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찬스라고 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스위스의 약점이 뒷심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할 듯. 특히 헝가리전과 독일전에서 모두 후반 실점을 기록했는데 특히 독일전에서는 라스트 미닛 골로 인해서 조일이 찬스도 날려버리고 말았다. 이탈리아가 아무리 부진해서 허우적대고 있다고 해도 토너먼트에서의 뒷심은 좋은 편이다. 일단 이탈리아는 300을 가동할 가능성이 있다. 스팔레티의 전술이 16강부터는 3-5-2로 갈 것이라는 라커룸 대화가 유출되기도 했다. 물론 이탈리아가 현재 박스내 실수는 매우 잦은 편. 지난 경기 PK도 내주었고 칼라피오리의 자책골과 스로인 실수 등 불필요하게 위기를 자초하는 면모가 없지는 않다. 그나마 스페인전을 제외하면 모두 추격골에 성공했다는 뒷심은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무승부를 기대해보고 있다. 일단 스위스가 먼저 골을 넣을 수도 있겠다. 이탈리아의 수비적인 실수가 생각보다는 많은 흐름이기 때문. 다만 이탈리아의 플레이는 뒷심이고 실수 이외의 실점은 많이 당하고 있지 않고 있다. 독일과 헝가리전에서 후반 실점으로 인해서 스위스가 꽤 아쉬운 장면도 없지는 않았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독일 대 덴마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예전의 득점력은 생각하기 어렵게 된 듯하다. 지난 경기에서도 정통 9번인 펠크루그의 득점으로 경기를 무승부로 만드는 모습이었다. 일단 예전에는 정통 공격수가 부족해서 경기를 주도하고도 비기거나 져버리는 상황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 사실이기도 했다. 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직선적인 플레이도 할 수 있게 된 모습을 보여준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여지가 클 것. 이기는 경우를 보여주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 물론 500으로 잉글랜드를 막아내면서 비긴 점은 오히려 칭찬해야 하겠지만 여전히 공격수들의 퍼포먼스가 좋지 못하다는 진단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에릭센이 킥으로 어느 정도 찬스를 만들고 있지만 공격수들이 공격 포인트를 생산한 것은 하나도 없는 실정. 독일이 한방 싸움에서 더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는 에노. 구의 활약과 굳이 아름다운 축구에만 집착하는 그림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독일이다. 수비로 잉글랜드를 잘 제어한 덴마크가 인상적이기는 했지만 역시 공격수들의 모습이 아쉬운 점은 어쩔 수 없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아르헨티나 대 페루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일찌감치 2승으로 8강 진출을 확정지었고 1위로 진출하는 것도 확정된 상황이다. 다만 로테이션으로 나올 선수들이 라우타로, 디마리아 등으로 웬만한 국가에서는 주전조로 나올 수 있다. 일단 페루를 상대로도 주도권을 잡고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스칼로니, 휘하의 아르헨티나는 수비적으로도 별로 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잠그는 상황에서의 수비적인 능력이 꽤 좋다. 다만 페루의 문제는 아르헨티나의 주요 선수들과 비교하면 세대 교체가 상당히 느리다는 것. 특히 중원에서 엔조나 데폴 같은 활동량이 뛰어난 선수들과의 비교는 하기 어렵다. 아르헨티나도 다소 상대가 수비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선수들의 개인 기량으로 이를 돌파하는 양상을 잘 보여주는 편이기도 하다. 아르헨티나가 이길 것으로 보고 있다. 페루가 잠그는 상황일 것이고 아르헨티나도 로테이션을 돌리게 될 것. 다만 아르헨티나가 로테이션을 돌려도 기본적인 전력이나 에너지 레벨에서는 상당히 앞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페루 입장에서는 결국 세대 교체의 실패에 활동량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이 크게 아쉬울 듯. 금일 네 번째 경기 캐나다 대 칠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는 골 기록이 더디다. 물론 마치 감독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플래너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큰 것도 사실. 물론 에너지 레벨이나 전반적인 공수 트랜지션에서는 캐나다가 앞설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엔트리의 나이는 캐나다가 앞서고 있고
기동력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 칠레도 상당히 공격력이 아쉬운 상황이다. 페루전에서도 상당히 밀어붙이는 상황을 만들었지만 어매치에서 기대를 모아볼 수 있었던 측면 선수들이 부진하고 있기 때문. 칠레 입장에서는 오히려 승부를 걸어야 하는 타이밍이 더 공포스러울 수 있다. 세대 교체가 더디게 이루어지면서 기동성에서 큰 폭의 하락이 있기 때문. 캐나다가 역습 성향을 보이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역습에 당할 수도 있다. 캐나다가 승리를 기록할 것. 칠레가 승부를 거는 타이밍이 오히려 위기일 수 있다. 캐나다가 에너지 레벨이나 기동성에서는 앞선다고 보는 편이 나을 것이고 역습 성향에서는 칠레가 두드러지는 활약을 보여주지 못할 것으로 본다. 그나마 캐나다도 아직은 플래너의 정교함을 보장까지 하기는 어렵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